모두가 그녀를 온순하다고 믿었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인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왕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침묵으로 무장했는지도 모릅니다. 두 명의 왕비가 몰락하는 것을 지켜본 여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말이죠. 그녀의 이름은 제인 시무어입니다. 1508년 윌트셔의 울프홀 저택. 제인 시무어는 여러 형제 자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귀족 가문이긴 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죠. 시골에서 자란 제인은 바느질을 배우고 집안일을 거들며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아름답지도 뛰어나게 교양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인에게는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본능이었죠. 1520년대 후반, 제인은 궁정에 들어와 캐서린 오브 아라곤 왕비를 섬겼습니다. 1533년 헨리가 앤볼린과 결혼하자 제인은 새 왕비의 시녀가 되었죠. 제인은 조용히 궁정의 드라마를 지켜봤습니다. 왕이 어떻게 캐서린을 버렸는지, 앤이 어떻게 왕의 마음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점 사랑을 잃어가는지를 말이죠. 1536년 1월, 앤이 또다시 유산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헨리는 45세였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은 변화를 원했습니다. 앤과는 정반대의 여인, 조용하고 온화하고 순종적인 여인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왕의 시선이 제인에게 머물렀습니다. 1536년 2월, 헨리는 제인에게 금화가 가득 든 선물을 보냈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왕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호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고, 종종 정부가 되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인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왕의 편지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명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명예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며 1000번을 죽어도 그것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제가 명예롭게 결혼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려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완벽했습니다. 제인은 왕의 선물을 거절했지만 모욕하지 않았고 자신이 정부가 아니라 아내가 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헨리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 여인은 앞선 왕비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떳떳하며 자신의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헨리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제인을 만날 때는 반드시 가족이 동석해야 하며 그녀의 명예에 흠이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1536년 3월 어느 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앤볼린은 제인의 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목걸이였죠. 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게 뭐냐? 제인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앤은 재빠르게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안에 작은 초상화를 넣을 수 있는 목걸이였죠. 앤이 그것을 열자 헨리 8세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앤의 얼굴은 창백하게 그리고 이내 붉게 변했습니다. 앤은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도 한때 캐서린의 시녀로서 왕의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녀가 왕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36년 봄 앤볼린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536년 5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앤볼린은 반역죄로 체포되었고 함께 기소된 남자들도 처형되었습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모든 혐의가 조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헨리는 새로운 결혼을 위해 앞을 제거해야 했던 것이죠.
5월 19일 런던 탑에서 엠볼리는 처형되었습니다. 강하고 당당했던 그 여인은 35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헨리는 제인과 약혼했습니다. 5월 30일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앤이 처형된 지 정확히 11일 후였습니다. 잉글랜드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왕비가 죽은 지 열흘 만에 새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헨리에게는 완벽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앤과의 결혼은 무효였으니 자신은 사실상 결혼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제인은 조용히 왕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모토는 복종하고 섬기기 위해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임무만 남았습니다. 왕자를 낳는 것이었죠. 제인은 헨리의 첫째 딸 메리를 궁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메리는 아버지와 몇 년간 단절되어 있었지만 제인의 노력으로 화해했습니다. 제인은 메리를 친딸처럼 대했고 두 여인은 가톨릭 신앙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1536년 10월 북부에서 수도원 해산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인은 위험한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프랑스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제인이 헨리에게 수도원 복원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헨리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마지막 왕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시오. 제인은 얼어붙었습니다. 앤 볼린이 처형된 지 겨우 5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제인은 다시는 정치적 문제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536년 가을과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제인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고 궁정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인은 이미 28살 당시로서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죠. 헨리는 이미 2명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제인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37년 5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인의 임신이 발표된 것이죠. 헨리는 환희에 넘쳤고 전국이 기뻐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10월 초 제인은 햄튼 코트 궁전으로 옮겨져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10월 9일 오후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기다림의 끝이었죠. 궁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고 헨리는 복도를 서성이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인의 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2일 새벽 2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왕자입니다. 건강한 왕자이십니다. 헨리는 눈물을 흘렸고 전국에 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인 시무어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캐서린과 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몸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제인 시무어는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헨리가 원하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제인에게 남은 시간은 단 12일 뿐이었습니다. 10월 12일 새벽 2시 3일간의 긴 진통 끝에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위치가 좋지 않아 출산은 어려웠지만 마침내 끝났습니다. 한 시녀가 복도로 뛰쳐나와 무릎을 꿇고 헨리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축하드립니다. 왕자이십니다. 헨리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28년간의 통치, 3번의 결혼, 교황과의 결별,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헨리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제인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팔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제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소. 전국에 소식이 퍼져 교회의 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혔고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인은 그날 저녁 출산 소식을 알리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10월 15일 에드워드 왕자의 세례식이 화려하게 거행되었습니다. 햄튼 코트 궁전의 왕실 예배당은 금실로 짜인 테피스트리와 수백 개의 촛불로 장식되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출산한 왕비는 세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메리 공주가 주요 대모 역할을 하며 작은 에드워드를 안고 예배당으로 걸어갔고 4살의 엘리자베스 공주도 세례복 자락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끝나고 그날 밤 늦게 손님들이 제인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제인은 침대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축하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10월 16일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인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올랐고 몸이 떨렸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불려왔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제인이 산용열로 고통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출산 후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열병이었죠. 당시에는 세균의 존재조차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의사들은 손을 씻지 않았고 기구를 소독하지도 않았습니다. 3일간의 긴 진통 동안 여러 차례 내진을 받으면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인은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열은 계속 올랐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녀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방열을 시도했습니다. 나쁜 체액을 제거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더 약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헨리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의사들을 더 불러왔지만 아무도 제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16세기의 의학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궁전은 공포에 휩싸였고 헨리는 햄튼 코트에 머물며 제인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10월 23일 고문관들은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오늘 밤 주무실 수 있다면 의사들은 위험을 넘기셨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제인은 잠들지 못했고 고통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10월 24일 아침 그녀의 고해 신부가 불려왔습니다. 마지막 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헨리는 제인의 침대 옆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10월 24일 새벽 제인 시무어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28살이었고 왕비로 지낸 시간은 1년 반이었습니다. 제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헨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즉시 웨스트민스터로 떠났고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에 잠겨 있었죠. 헨리는 3개월 동안 검은 옷만 입었습니다. 모든 공식 행사를 취소했고 궁정의 음악과 축제를 금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헨리는 캐서린을 버릴 때도 앤을 처형할 때도 이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헨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으니까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왕은 제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녀가 준 왕자를 사랑했을 뿐이다. 아마도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훗날 헨리는 말했다고 합니다. 제인이 왕비였던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리고 그는 명령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제인의 곁에 묻어달라.
11월 12일 제인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장례 행렬은 햄튼 코트에서 윈저 성까지 이어졌습니다. 29명의 조문객이 뒤따랐는데 이것은 제인이 살았던 횟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리 공주가 수석 조문객으로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제인을 배웅했습니다. 제인은 윈저 성의 성조지 예배당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왕실 가족만이 묻히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제인은 헨리의 왕비들 중 유일하게 완전한 왕비의 장례를 받았습니다. 캐서린은 쫓겨난 후 조용히 묻혔고 앤 볼리는 반역자로 처형되어 런던 탑의 무명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달랐습니다. 10년 후인 1547년 헨리가 죽었을 때 그는 자신의 유언에 따라 제인의 곁에 묻혔습니다. 6명의 왕비 중 그가 선택한 것은 제인이었습니다. 제인이 죽은 후 어린 에드워드는 최고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학구적인 아이였습니다. 1547년 헨리가 사망하자 9살의 에드워드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인의 오빠 에드워드 시무어가 섭정이 되어 어린 왕을 보좌했습니다. 하지만 시무어 가문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49년 동생 토머스가 반역죄로 처형되었고 1552년에는 에드워드 시무어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553년 제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15살의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왕으로 있던 기간은 단 6년이었습니다. 제인이 목숨을 걸고 낳은 아들은 잉글랜드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비록 짧은 통치였지만 에드워드 6세는 잉글랜드를 개신교 국가로 확고히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인이 무시했던 엘리자베스 공주가 결국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558년엔 볼린의 딸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어 45년간 통치하며 잉글랜드를 황금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제인 시무어는 헨리 8세의 6 왕비 중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인을 순진한 희생자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앤 볼린만큼이나 야심적이고 계산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제인은 분명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궁정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시대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인이 헨리의 6 왕비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서 왕비로 남았고 헨리가 가장 원하던 것을 주었으며 유일하게 왕의 곁에 묻혔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이었지만 말이죠. 제인의 이야기는 한 시대 여성들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16세기의 왕비의 가치는 아들을 낳는 능력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출산은 가장 위험한 일이었고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인의 죽음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제인 시무어 1년 반의 짧은 재위, 28년의 짧은 생애. 하지만 그녀가 역사에 남긴 흔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순종적으로 보였지만 전략적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비범한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날 윈저 성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무덤 앞에 섭니다. 검은 대리석 아래 나란히 잠든 2 사람, 왕과 왕비, 남편과 아내.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제인이 과연 누구였는지를요.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함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때로는 순종이 가장 똑똑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짧은 인생이
긴 인생보다 더 큰 유산을 남깁니다. 제인 시무어, 그녀는 왕자를 낳고 단 12일 만에 죽었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제인 시무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